미용실 가는 것을 철학적으로 사유해보자. 간단하게 보인다. 미용실에 들어가면 당신 머리를 감긴 다음에 누군가가 머리를 자른다. 약간이든지 많이든지 아니면 전혀 자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경험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평범한 상황이 보기보다 얼마나 훨씬 더 복잡한 것인가를 느껴보는 것이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당신 몸과 전혀 무관한 부분이 아니라고 당신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몸과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간단치가 않다. 머리카락은 죽어있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인가? 무감각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신경들이 흐르는 것인가? 몸의 외부에 있는가? 내부에 있는가? 혹은 내부와 외부 사이에 있는가? 머리카락을 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당신 머리카락이 당신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미용실을 나서는 순간 당신의 사고가 더 이상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영혼을 잘라내 버렸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영혼은 알아볼 수 없고 사용 불가능한 상태일 수도 있어서 당신은 자신에게서 당신을 발견해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머리를 자름으로써 당신의 외모 전체가 바뀌기도 한다. 당신 얼굴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코의 형태와 눈동자의 색깔 그리고 뺨의 넓이 등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아울러 당신 몸 전체가 변할 것인즉 좀 더 커졌거나 혹은 좀 더 작아졌거나 왜소해졌거나 부풀려졌거나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미용사들은 천사들이거나 신이 전령들이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구세주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변한 모습으로 영생의 몸이 되어 천상의 음악과 해탈의 희열에 실려 미용실을 나설 테니까 말이다. 영락을 하든 구원을 받든 어쨌거나 당신은 결정적인 한순간을 겪게 된다. 당신의 운명과의 만남이다. 전례 없는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끔찍한 외과수술이든 평온할 수 없는 연금술이든 머리 자르기는 당신을 아연실색해 하거나 해체시켜버리거나 당신 내면에서 벌어진 대변역의 희생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자, 여기까지 얘기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데까지에 이르렀다고 하기로 하자. 이번 경험의 두 번째 단계는 위와 같은 허무맹랑한 상상들을 씻어버리는 것이다. 당신은 현실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신은 머리를 자를 것이고 그게 전부이다. 당신에게 알맞다고 생각하는 미적 기준에 그럭저럭 상응할 것이고 그럭저럭 잘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차이들은 아무런 결과도 초래하지 않고 전혀 중요하지도 않다. 당신은 쓸데없이 바보처럼 꿈을 꾸었을 뿐이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의 터무니없는 환상들과 현실을 가르는 차이에 대한 경험은 했을 것이다. 현실은 거의 언제나 밋밋하고 진부하고 단순하고 굴곡이 없는 법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다행한 일이다.